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네. 저희 집에서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생방송이 잘 안 되는 걸로 너무 죄송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방송이 얼마나 녹화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자연광이 빵빵 터지죠? 네, 제가 사는 지역은 정말 해가 잘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에도 반팔을 입고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미국으로 돌아오게 돼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좀 속상하고 그리운 사람들도 있고 생각나는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방송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쉬운 게 아니고 특히 국제 결혼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뭐 기껏해야 저를 좀 안다는 분들이나 교회 분들이 그것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 이제 어르신들이 저희를 생각하고 해주시는 말들이 있는데 뭐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뭐 통계를 보거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특징적인 거를 다 알아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례들이 많아서요. 저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이혼의 사유들이 있지만 저는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시간이 되거나 저희가 기회가 됐을 때 그때 또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좀 더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그 생활이 갈등이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갈등이 없을 수 없죠. 그렇지만 그 갈등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 전 좀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할까. 만약에 지금 남편과의 갈등이 있으신 분들, 가족과 힘든 또 상처가 어렸을 때 있었거나 그것이 극복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했을 경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특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또 결혼 학교 등등의 그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 그런 습관들이나 아니면 과거의 상처들, 뭐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들, 남자와 여자의 차이,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나 뭐 등등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저희가 배우고 또 이제 반성하면서 리플렉션 하면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냥 일반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연애 때 그 달콤함은 잠시고 또 그때 흘렀던 호르몬들 있잖아요. 각종 호르몬들이 이제 사라지고 다시 현실 세계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더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혼의 그 이유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저는 조금 더 여러분 삶에서 개선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삶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만들어 봤고요. 첫 번째요. 네, 제가 지금 성인만 봐달라고 이제 제가 컨텐츠를 썼는데요. 왜냐면 진짜 성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정말 보수적이고 정말 친구들하고도 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특히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첫 번째 사연은요. 바로 성입니다. 성적인 차이. 네, 이 주제는 정말 친구들과도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보수적으로 이게 금욕주의, 교회에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왜냐면 성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거나 가르쳐주거나 하지 않으니까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진 인간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누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또 이제 남녀에 대해서는 조금 네, 우리가 여중 여고를 가듯이 남중 남고를 가듯이 약간 뭐 교회에서 언급하거나 배운다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약간 여자는 정숙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기독교 문화 플러스 우리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제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억눌려서 이제 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념이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남편과의 좋은 사이를 위해서 또 그 전에는 이제 남자친구랑 살 때는 저는 참 궁금했던 것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걸까? 정말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는 걸까? 원래 짝이 이게 있는 걸까? 아니면은 원래 남자 여자는 안 맞는 건데 결혼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어떤 커플들은 야 너 나랑 안 맞아? 그러면서 그 트러블이 점점 생기면서 그 간극이 생겨서 이혼을 하는 걸까라는 그 의문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결혼 전에는 그 상담 가족 상담을 그 자격증을 땄어요. 학교에서 평생교육원을 1년 동안 다니면서 과제와 중간고 기말고사 과제들 제출하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수를 했고 결혼한 후에는
저는 이제 남편과의 갈등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 점들은 진짜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엑기스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떤 성적인 차이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성에 대해서 억압적으로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개방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또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찬양 아멘 아멘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전 지금 이 비디오를 제 인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친구들끼리도 성적인 얘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전제하에 친구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 주변 동생들 뭐 언니들하고 조금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깊은 얘기를 하기에는 뭔가 되게 타부시 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시집 같은 걸 많이 읽었었거든요. 거기 시집에 한 구절이 나옵니다. 네, 딱 그 한 문장인데요. 거기에는 남자라는 그 남자 사람들에 대한 그 성격, 특색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우리가 배우거나 알지는 못했던 부분인 거죠. 뭐였냐면 남자라는 사람들은 남자는 낮에는 청순한 청순한 여자를 좋아하고 저녁에는 땡땡을 좋아한다. 네. 창땡이었어요. 창땡.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저녁에서 요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별로 알게 된 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남자의 그 속성에 대해서. 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 뭐 그렇게 생각을 깊이 안 했나 보죠. 남자들이 뭐 늑대다의 말을 알고는 있었죠. 그런 얘기는 듣지만 에이 뭐가 남자가 다 늑대야 뭐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이제 그 늑대라는 개념과 결부시켜서 남자에게 이제 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배출력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 또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친구들한테도 안 하는 이야기를. 네, 어쨌든 근데 한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외적인 거는 막 화려하게 연애 때는 화려하게 하고 좋은 모습 보이고 하는데 결혼해서 살아갈 때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하루 종일 24시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남편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성적인 것도 그때는 이제 그냥 본능에 의해서 동물의 욕구에 의해서 그냥 끌어오르는 거죠. 하지만 이제 호르몬이 다 사라지고 도파민도 사라져 엔돌핀도 사라져 옥시토신도 다 사라져. 네, 호르몬에 대한 건 여러분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자연적인 거 뭐 과학자든 이성 심리학 그런 연구하시는 분이든 심리학자든 뭐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의 기한은 2, 3년 뿐이다. 그 이후에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attractive하게 보이도록. 그런데 아내가 얼굴은 너무 예뻐. 진짜 모델이야.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시티인데 몸은 너무 목석인 거죠. 우리는 그런 것에 배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남자의 네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교회에서를 배웠어요. 뭐 학교에서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요. 그쵸? 그리고 학원이 있나 어디가 있나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런 학원 있나? 막 한번 찾아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네. 왜냐하면 남자는 겉으로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거에 잠시 빠져 있을 수는 있지만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결과 알게 된 지 한 3, 4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남자의 여러 욕구 중에서 그 결혼하면서 살아가면서 진짜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바로 이 성이란 부분이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생각을 잘 못했던 거죠. 실제로 이 상담하시는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들이 한국에서 자란 여자들이 주로 이렇게 생각한다. 좋은 부인이란 밥을 잘하고 집을 잘 키워놓고 아이를 잘 기르고 이런 현모양처럼 생각을 한다. 하지만 남자는 기타가 아니다.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네, 성이라는 거였다는 걸 저도 잘 몰랐던 거죠. 네, 성적인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딴 여자들에게 눈을 돌릴 뿐 아니라 네, 중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꾸 뭐 다른 일들을 찾아가는 거죠. 다른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부인에 대해서 만족 못하니까 짜증이 늘어가고 화가 드러나고 그런데 네, 부인이 자기의 그거는 모른 채 요리만 잘한다든지 이 남자가 왜 이렇게 화를 내? 같이 화를 내고 이거에 대해서 풀리지가 않으면 모든 거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여자가 하고 다니는 모습이죠. 아름다운데 얕은데 에이 꼬라지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한다던가 네, 맛있는 음식을 하는데 너 지금 이거 누구 참아 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말이 헛나오는 거예요. 안 좋게 나오고
네,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상담이나 또 많은 경우 사례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뭐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네, 당연히 우리는 남편에 대해서 또 남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남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또 네, 뭐든지 피아노도 그렇고 육상, 수영도 그렇고요. 뭐 어떤 운동이든 여러분이 뭐 언어든 언어적 스킬이든 어떻죠? 우리 모든 건요.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네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초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이제 경지에 오르는 이제 중수, 중급, 고급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찾아봤어요. 아, 어떤 게 남자들이 원하는 거니? 남편이 좋아하는 섹시한 여자란 그런 명기가 되는 건 뭐라니? 이것도 우리 아버지가 보는 건 아니겠죠? 우리 가족이나 제 지인이. 아, 예.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꼭 그것이 우리가 아는 밖에서 아는 그런 직업 여성들이 하는 것처럼 뭐 서비스를 해준다던가 더 어떻게 남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 있죠. 서양 문화권 사람들이 뭐 대회를 나간다던가 합창 대회를 나간다던가 또 무슨 축구 경기 아니면은 달리기, 수영대회를 나왔다던가 뭐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주로 하는 말 Did you enjoy it? Did you enjoy it? Enjoy it? 네, 즐겼냐? 네, 즐김에 있다는 거죠. 그 결혼 생활이 제가 예전에 그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박진영 씨가 노래를 지은 적이 있는데 성에 대해서 한창 그때 이슈가 엄청 컸어요. 왜냐면 너무 야하게 그 전곡을 약간 그런 성에 대해서 썼던 곡인데 거기서 그 성을 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상담, 가족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하는 말이 성은 놀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은 남편과 즐겁게 지내는 놀이. 네,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고 뒤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노는 거예요. 남편과 요리를 하던 여행을 가던 음악을 듣던 영화를 보던 저녁에 네, 함께 그 시간을 보내던 네, 침대 위에서든 어디서든 놀이같이 그냥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족을 시켜줘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즐겁게 지내는 거죠. 나도 즐기면 그 사람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성적인 차이 때문에 많이 갈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노는 친구들이 더 시집을 잘 간다, 더 결혼을 잘한다, 결혼 생활에 또 남자를 잘 고르는 안목도 있을 뿐더러 해서 또 남편의 그 즐거움을 욕구를 잘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게 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너무 유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성적으로 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에게 개방적인 인조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네, 이거는 진짜 한국 문화, 일본 문화, 중국 문화 이쪽에 이제 동양계 유교 문화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한데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노력과 시도. 너무 예쁜데 목석 같다. 노노노노노. 근데 진짜 너무 웃겼던 게 저는 그 미군 부대 앞에서 어떤 미군을 기다리는 아주 섹시한 여성 정말 섹시하게 딱 들러붙는 옷을 입은 여자를 봤는데 네 정말 놀아 보이는데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말 상담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체능이나 연예인들이나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다 즐겁게 잘 즐긴다는 거예요. 네.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네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다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아이처럼 즐거워하고 순수하게 그것들을 네 걱정하지 않고 좀 나를 긴장을 푼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테두리 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모든 걸 즐겁게 즐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왜 국제 결혼에서 참 많이 이거 힘들어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혼에 대한 관념이 다른데요. 그 결혼을 한국에서는 동양권에서는 약간 결혼하면 내가 이 남자 집안에 종속된다. 결혼은 종속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요? 여자에게요.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집안 대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주로 미군이나 그 미국 그냥 서민들 결혼하는 거 보면 내가 좋으면은 저 여자가 좋으면은 결혼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갑니다. 상류여가지고 막 집안에 상속
될 그런 뭐 유산이 많고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냥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네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홈그라운드에서 그 데이트하신 한국 남자 뭐 미국 여자나 아니면 미국 남자와 한국 여자 홈그라운드에서 우리가 도와줄 게 너무 많아요. 왜냐 여긴 내 홈그라운드니까 내가 한국말이 유창하기 때문에 뭐든지 핸드폰 서비스 센터에 가서 내가 핸드폰 고장났을 때 남자친구 한국말로 유창하게 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수도 같이 결혼해서 살았는데 수도가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요. 아니면 뭐 화장실이 막혔어요. 내가 그 배관공한테 가서 내가 전화해서 AS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냉장고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다 내가 처리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 한국 사람한테 어디가 아파요. 내가 이 친구 데려가서 약 사줄 수 있어요. 병원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나에겐 자유로워요. 하지만 미국에 왔는데 나는 그렇게 이 여자가 독립적인 여자인 줄 알고 똑똑한 여자인 줄 알고 대학도 나왔고 이게 현명한 여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미국 데리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운전 못해? 또 그리고 우체국 가거나 병원 가거나 어떤 시스템 뭐가 잘못됐을 때 막혔을 때 컴퓨터가 안 됐을 때 핸드폰이 안 됐을 때 내가 일일이 다 해줘야 돼. 나 지금 베이비시팅 아니 하는 그 느낌을 남성에게 심어준다는 거죠. 이제 뭐 이게 결혼 초반에 뭐 6개월, 1년, 2년, 3년 괜찮아 뭐 그렇게 지났다고 쳐요. 근데 애기가 생기면 이제 그런 게 2배, 3배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애기도 손이 다 필요하고 뭐 장 보는 것까지 뭐 하는 것까지 다 못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을 하고 장 보러 갈 때요. 예를 들어서 항상 우리는 남편하고 같이 가는 게 좀 일상입니다. 남편 끼고 주말에 아기 끼고 다 같이 가서 뭐 사온다든가 이게 일상이죠. 미국에서는 보면요. 미국 아내들 보면 애기 여기 들쳐 업고 카트에 앉히고 또 한 명은 큰애는 서서 가면서 막 아빠 없으니까 파병 가서 뭐 훈련 가서 뭐 어디 훈련 띵띵띵 다가가서 뭐 이렇게 뭐 아빠가 없잖아요. 스쿨 가서 그러면 이제 아이들 3명 4명 끼고서 장보러 다니는 거예요. 엄마 혼자 차 태워서 픽업하러 가고 드랍업하러 가고 애기 학교 보내고 또 픽업하고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장도 보고 또 뭐 우체국 가서 남편한테 짐도 보내고 이걸 다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결혼하기 전에는 할 줄 알았어요. 경제적인 능력도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직업이 있었으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서 미국에 구할 직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집에서 재테크를 잘하는 여자 뭐 부동산을 잘하고 주식을 잘하고 아니면 집에서 뭐 과외를 한다던가 뭐 여러분이 한국에서 첼로를 했어요. 아니면 피아노를 했어요. 이런 전문직 있잖아요. 아니면 뭐 한국에서 미용사였어요. 네일아트 하셨어요. 뭐 이런 거 했으면 한국에 했던 직업을 그대로 미국에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과외를 한다던가.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미국 남자는 질색을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엔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녀가 본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다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짜증나서 바이바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 차이는 뭘까요? 이혼하는 거 중에 하나는 바로 두 글자 성격입니다. 성격. 네. 뭐 이거는 두 가지를 대조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뭐냐면 결혼 전에는 이 여자가 너무 온순한 여자인 줄 알았어. 너무 지고지순하고 미국에선 절대 없을 만한 그런 청순한 여자. 정말 여성스럽고 내 아이를 낳았을 때 잘 길러주고 남편한테 순종하면서 잘할 여자였다고. 이렇게들 미국 남자들이나 서양권 남자들은 동양권에 아직도 스테레오타입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동양 여자들은 약간 지고지순하다, 순종적이다,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남편에게 받들어주는, 남편에게 충성하는 이렇게 로열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요즘 여성들은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서양권 여자들하고 똑같죠. 야! 너 이거 제대로 안 해. 너 내가 화난 거 모르겠어? 말해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말하라고. 너 뭐가? 너 진짜.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이번 한 번 아니잖아. 제대로 얘기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막 승질을 엄청 내는 거죠. 그러면 이 남자는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한 여자가 이렇게 드생 여자였어? 라고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 반대인 겁니다. 되게 뭐 이렇게 당차고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데리고 살아보니까 같이 살아보니까 이 여자가 살을 부딪혀 살아보니까 여자가 너무너무 온순한 거예요. 너무 착하고 너무 그러니까 남자가 점점 기가 세지면서 너무 착해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엔 너무 온순해서 뭐 참는 타입도 있을 것이고 언어가 안 돼서 못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미국 남자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 이 여자가 뭐가 먹고 싶은지 몰라. 다 everything is okay. 오케이. 나랑 싸울 때 뭔가 이렇게 argument 하면은 이 여자의 반박도 논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유를 들어야 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대화가 되고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온순하기만 하고 말도 잘 못해. 나에게 그 언론에 그 언변에 있어서 이렇게 치고받고를 못하는 거예요. 착하기만 해. 그러면 남자는 만만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자한테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간극이 벌어지면서 뭐야 너무 짜증나 하면서 또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이 세 가지가 정말 명확하게 너무나 미국과 한국과 그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시초로 아니면 이것이 뒤엉켜서 이혼으로 문제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것들을 좀 더 개선해 나가고 내가 좀 바꿔보려는 고쳐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그냥 방치하는 것. 제가 보니까 왜 사람이 인생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결혼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 건가 보니까 사람이 사람의 성격을 바꾸는 것,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아니면 모르는데 찾아가는 것, 또 개선하는 것이 그렇게 뼈를 깎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더 많은 부분 서로 자존심을 부리고 싸우고 또 싸우고 그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좀 유념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네, 노력을 하시면 좀 더 좋은 관계로 국제결혼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본이 되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되게 고민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오픈했는데요. 친구들과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세 가지요. 그 국제결혼이 이혼하는 그 세 가지 사연 중에 하나 그 세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차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봐야 되는지 또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독립되지 못함, 의존적인 거, 수동적인 거,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수동적인 거, 독립적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세 번째는요, 성격입니다. 성격적 차이. 너무 온순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너무 두센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로 네, 교수님들을 통해서 미국 사람에 대해서 미국 교수님들의 제가 들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총집합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벌어지는 그 수만 가지, 5만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뽑아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문제를 알았으니까 조금 더 개선해 나가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준비해서 또 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주변에 결혼 생활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서 서로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 for subscribing. And please click the like button and subscribe button and see you again. Bye bye. Thank you.